왜 저러? 맞으면 뭘 한이라도 봐야지. 원장님 이거 사요. 한이라도. 아니야. 자, 이런 모바일 저는 원터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티켓을 약간, 우리 선생님들이 샵에서 이렇게 폼을 만들어 보면, 아마 고객이 오시는 분들이 들고 좀 막, 뭐라고, 설명일 거예요. 고객이 보시면. 사망하고 싶어요. 불안해 하는 게 아니라. 자, 얘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처음에 젖은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을 좀 넣어주세요. 여자는 안 해. 여자는 세팅이 최고야. 그분은 빨리 받을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모든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시기 전 인기가 많이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본인 직접 한번 말려보세요. 머리를 좀 한번 살짝. 뒤에 아까 갈라졌던 게 완벽하게 지금 열이 한번 가서 내 마음대로 좀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어때요? 머릿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표현 좀 해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다시 해줄게. 싫으면. 저 뿌리 볼륨 보세요. 그러니까 두피 가까이 약도 안 바르고 우리가 뿌리 볼륨 살리겠다고. 그죠? 자, 됐어요. 앉아요. 너무 좋아해. 그러지 마. 아이고, 붙임성은 엄청 좋네. 아우, 좋네. 그죠? 저렇게 툭툭 떨어도 저 뒤 두상 보세요. 쌤! 통화 진짜 잘했어. 쌤이 다 하셨잖아. 열무의 곱슬, 대부분 곱슬도 이제 친수성 곱슬인지 소수성 곱슬인지 앞으로 한국인의 모발은 절대로 두꺼워질 일이 없어요. 대부분 가는 곱슬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얼굴 라인에 집중이 되어 있는 로또 파마 하면서 디지털 세팅하면서 얼굴 라인에 있는 이 곱슬 정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열무의 곱슬 얘는요 약으로 곱슬이 완전히 교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헹굴 때 있죠? 깨끗하게 헹구고 타월 드라이 한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얘는 안 된 겁니다. 근데 마르면서 생기는 곱슬은 다 기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직 세팅하다 보면 곱슬 먼저 펴놓으면 컬이 안 나오고 그죠? 컬부터 먼저 걸어놓으면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 이게 복잡하잖아요. 약으로 곱슬을 못 펴주니까 그게 헹궜을 때 곱슬 보니까 기계로 당겨버리니까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기억 산화를 해버린다고요. 땡긴 상태 그대로 모발은 그 상태로 어떻게 에스스게 재결합이 되면서 다시 무슨 짓을 해도 더 강한 열이 들어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가는 연모는 약으로 곱슬 전체를 펴주고 굵은 웨이브를 걸고 나중에 기계로 기계 잡고 하셔야 돼요. 그게 곱슬이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컬부터 먼저 걸어놓으니까 수분은 다시 입고를 해야 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포에 물을 뿌린다라고 걔가 육회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누룽지에 물 뿌린다고 밥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밥알은 삶아도 밥알이에요. 누룽지 삶아보세요. 그 탄 게 다 퍼지면서 누룽지를 만드시면 안 돼요. 밥을 하셔야 돼요. 그죠? 건강한 모발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수분 10에서 15% 정도가 수분이잖아요. 그 수분 이상을 증발시켜버리면 모발은 반드시 열변성이 오게 돼요. 소위 탄머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중화할 때 보면 모발이 수분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아까 제가 중화할 때 보세요. 수분이 남아있었잖아요. 건강한 모발이.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많았을 뿐이지. 이 물하고의 싸움입니다. 그 마른 상태에서 다시 물 뿌리면 절대로 안 돼요. 모발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술 후 부시시함, 약으로 부시시하게 약을 발라서 그냥 꼬리빗으로 대충 올백으로 빗어놓으니까 그렇죠. 머리가 난 방향 결대로 부시시한 이유가 뭐예요? 큐티클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약으로 머리가 난 방향 결대로 손으로
만들어져. 어떤 약이든지 이 약이래서가 꼭 약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다. 이 부시시하면요, 파마약에 배합이 되어 있는 알칼리하고 환원제 가지고 약을 바를 때 이 부시시함을 약으로 잡아주지 못하면 기계 할아버지가 와닿아요. 또 샴푸하고 나면 또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파마는 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 선택. 일단은 범죄를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이 어떤 약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파마약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뭐 책 사라는 얘기 안 할게요. 정말 저 책 쓰기 위해서요. 제가 공부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찾다 보니까 일본에 마르셀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었었어요. 근데 100% 일본어잖아요. 근데 미용화, 특히 이런 화학약품을 다룬 것은 이게 월간지인데 얘가 창간에서 폐간할 때까지가 13년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창간에서 폐간할 때까지 13년 완독한 사람이 전 세계 6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저예요. 이 책을 보려고 제가 2년 정도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년 동안 일본어 학원을 다녔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 책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 집 안방에 가면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거기다 우리 집 애들한테 책 가져가면 죽인다고 써놨어요. 제 보물이거든요. 13년간 제가 구독한 거를 그대로 요즘 선생님들 다 퍼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한 게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렇게 책이 3개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책을 3권을 쓸 거라고 저 생각도 못했어요. 자랑 한 가지 할게요. 10,000부 팔았습니다. 책방에서 팔고 제가 직접 판매해요. 한 권에 35,000원씩. 3년 동안. 얼마를 버는 거예요? 책을 팔았어. 저 3억 5천 벌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제 지적재산권이 남아있잖아요. 국회 중앙도서관에 가면 제 책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 기분 아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미용사인데 미용사가 파마약을 모발을 몰라서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기본 이론을 몰라요. 약이 하는 역할. 그죠? 그 전에 고객이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전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 선배님들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선배들 한 개도 안 무서워요. 내가 따라갈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쌤들은 무서워요. 체력, 센스. 그리고 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좀 크게 들려요. 빨리 선배님들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주시면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매출이 목적이에요. 인격입니다. 다른 건 말고 기본 이론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해나 비계 양비 연대모 그 안에 다 적어놨어요. 열펌에서 온도 조절 몇 도를 두고 가온 시간을 몇 도를 해야 되는지 같은 온도 150도라도 붉은 노트 가는 노트 온도는 같아도 열이 나는 면적을 보세요. 탄력을 주려거든 가는 노트 쓰지 말고 상대적으로 굵은 노트를 쓰세요. 열이 나는 면적 얘보다 얘가 많잖아요. 온도는 똑같아도. 근데 로또를 굵게 쓰면서 섹션 양을 많이 떠버리면 로또를 굵게 쓰는 이유가 없는 거죠. 로또를 굵게 쓰고 섹션 양을 줄이면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그걸 가온 시간만 갖고 조절하려고 하냐고요. 디지털 파마 로또 5개 더 들어가야 되고 세팅 파마 로또 5개 더 들어가 보세요. 3분 안에 열처리 다 끝납니다. 섹션 이만큼 두고 10분씩 열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끝에부터 와인딩하면서 다 삶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고 한 번도 안 태웠다잖아요. 생구라죠. 그죠? 열컵에서 열이 하는 역할부터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의 양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로또를 굵게 쓰고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고 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이터 좀 하나 주세요. 하나만 줘. 고모부라고 하지 말든지. 하나. 무거워. 뭐야 한 가닥인데 라이터 좀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랄 걸 보여드릴게요. 열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얘가요. 불을 질러대면 그냥 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로또의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착을 시켜볼게요. 밀착이 돼 있죠? 불을 질러볼게요.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불꽃 끝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참.
자, 안 타잖아요. 이게 같은 온도에서도 로또에 완전히 밀착이, 얘는 탔네? 그죠? 이렇게 밀착이 돼 있는 상태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하고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이 로또에서 이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모발은 다 튀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한 열이 가도, 직접 열이 가도 완전히 로또에 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안 타는 것이 머리카락이라고요. 이렇게 후룩 타버리는데. 열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을 빼버리면 드라이기, 매직기, 고데기, 세팅기, 디지털, 아이론 다 열이잖아요. 파마에서 열이 하는 역할, 그 적당한 열은 모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모발이 견디지 못하는 온도는요, 머리카락이 탄다고요. 열에 의한 변성이 생겨난다고요. 탄 머리 재생하려 하지 말고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파마 따위 열을 갖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재생을 시켜요. 그죠? 태우지 마세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자, 얘는요, 정말 좋은 매뉴얼이죠. 얘의 1제, 2제, 3제로 되어 있죠. 1제 샴푸입니다. pH가 9.0. 모발 전체를 샴푸하면서 최대한 열어주는 거죠. 두 번째, 케라틴이죠. 생케라틴. 그런데 이 케라틴 자체 pH를 pH 3.5에서 4.0 정도로 강산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알칼리 샴푸하면서 모발 전체를 부풀려버리고 그 상태에서 생케라틴을 모발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고 그 아이를 드라이밤으로 완전히 말리죠. 그리고 200도 열로 어떻게 다림질을 해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이 생케라틴하고 머리카락하고 흡착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반드시 첨가가 되는 물질이 뭐죠?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체는요, 우리 인체에 얘가 하는 역할은 윤기나 이 모발하고 흡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포름알데히드. 들어보셨죠? 1급 발암물질이죠. 얘하고 물하고 섞어놓으면 이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메틸렌 글라이콜에 가해를 시켜버리면 여기 그 열에 의해서 수증기나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증기 연기가 뭐예요? 바로 포름알데히드예요. 1급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가 장갑을 끼고 어떻게 예전에 그 브라질에서 이거 시술 받은 사람이 그날 이거 시술 받고 나서 개인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폐가 정지가 돼서 그리고 그거 시술한 미용사도 죽어버렸고요.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 양이 굉장히 좀 적어들었고요. 그런데 이거 시술을 하고 나면 모발이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끝모발이 굉장히 딱딱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발에 부착이 된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에 열을 가해를 하게 되면 드라이기나 매직기를 가해하면 모발은 180도, 200도에서 견디는데 거기 안에 모발이 부착이 된 이 클리닉 제품이 끓는 점이 낮아서 모발은 경화가 되지 않는데 반대로 이런 요 클리닉 제품들이 안에서 경화가 돼버린다. 딱딱하게 경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끝모발 쪽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잖아요. 클리닉 제품이 타버린 거죠. 그런데 탄 상태로 그냥 내비두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가 드라이를 하면서 샴푸를 하면서 모발하고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칠면서 딱딱해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모발에 물을 닿으면 물이 마르지도 않고 마르면서 예술적으로 매끄러워지거든요. 근데 파마약을 먹지도 않고. 그죠? 이런 모발들이면 반드시 약을 또 많이 바르면 모발이 끈적끈적거립니다. 일부 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파마약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아주 좋은 시스템 아밀로 다시 경화를 시켜주는 반드시 더블하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 전 모발로 우리가 꼭 진단을 내셔야 돼요. 건강한 모발이 아니고 마지막 시술 모발이거든요. 브릿지는 안 되는 모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객은 이거 시술하고 나서 모발이 재생됐다고 느끼는 거죠. 파마 안 나오니까 그 마지막 끊는 사람이 독방 써버리고 이거 귀신같이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이런 모발에 컬 걸려 하지 말고 저같이 뿌리 볼륨을 살려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앞으로 부분 파마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은 연모. 반드시 이거 연화 안 돼요. 더블 하나 꼭 보세요. 로트파만, 식품 역시도 더블 하나 보셔야 됩니다. 수분 조절, 다른 거 없어요.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그 수분을 끝까지 가져가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물 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모발은 반드시 기억산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모발에 남겨진 수분이 증발하면 다시 제도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수소결합의 재결합이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거기 수증기에 의해서 수증기가 갖고 있는 산소에 의해서 SS값이 거의 또 재결합에 의해서 물 뿌린다라고 해서 다시 SS값이 다시 절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컬이 안 나와요.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강한 열을 가서 열로 붙이려 하잖아요. 무리수를 두잖아요. 안 마르게. 제가 오늘 물 뿌리든가요? 오히려 먼저 그 수분을 잡아주려고 와인딩 순서를 바꿔버리고 히트합해서 와인딩도 안 하고. 그죠? 수분하고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연화. 그 전에 연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화는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파마 약을 바르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연화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연화를 더 보는 건 무엇인지 과연화는 파마 약에 포함이 된 어떤 화학물질이 모발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을 때 과연화라고 얘기하는지 이거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배님들은요 그거 몰라도 다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론 교육을 계속 하니까 어떤 미용사가 이 이론은 절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날렸습니다. 모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포장하지 마라. 기본 이론이 정리가 돼야 되지 내 기술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피하지 마세요. 어차피 미용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다 공부해서 그죠? 시험을 봐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험을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처리 때로는 이 아이가 특히 컬건을 가는 연모 쪽에서 전처리 제품 많이 발라버리면 파마 안 나옵니다. 전처리 제품 바르고 강한 약 바르지 말고 차라리 순한 약 바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화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과수하고 브롬산이 차이점 이 아이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발 진단 그러니까 왠지 좀 더 불안하면 그 모발한테 물어보세요. 먼저 테스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3시간 반 만에 무엇을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파마 잘 나오면 어디에 쓸 것이고 안 나오면 어디에 쓸 것이냐는 거예요. 가끔은 파마가 안 나와서 집중적으로 그 강사를 흠집을 내려고 그날 탔어. 이걸 다 결정내더라고요. 상바보 가서 잠이나 자세요. 여기 나왔으면 강사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서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되지. 평가를 하려거든 이 자리 나오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실력 없는 강사한테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얻어가는 게 목적이지 평가를 해서 어디를 쓰시게요. 앞으로 어디 교육을 가시면 꼭 내 걸 비워두고 강사 신바람 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다 털어냅니다. 그게 선생님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개인.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아주 깊은 쪽의 교육을 원한다면 우리 부장님이나 우리 S3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교육은 절대로 입점 교육 안 돼. 자기들이 강사를 찾아서 시간대를 다녀봐야 해. 제가 입점 교육해버리면 제가 의리돼 버리더라고요. 그 분위기 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면 제가 갑이거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들 그 미용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겸손하셔야 돼요. 조금 더 내가 머리 좀 한다라고 어깨에 뽕 들어가고 후배 보려고 선배 보려고 보면 딱 거기까지. 겸손. 그게 나를 크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본 반드시 갖춰서 이 좋은 미용 오래 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나중에 건강 다친 다음에 다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할 때. 저기가 의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야 간에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에이 뭐 하려고. 야 이 새끼야 간에 좋은 걸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간에 나쁜 걸 처먹지 말고.
건강할 때 반드시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제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부장님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톡을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장님 하실 말씀.